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아침 6시 33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 전방 2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의 풍경입니다.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강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자,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녹지대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한강공원 잠실 나들목 근처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겠습니다. 자, 현재 며칠 동안 가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어젯밤에 그친 상태고요. 현재는 비가 내린 다음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쌀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반팔 티셔츠를 하나만 입고 다녔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쌀쌀해서 늦가을 날씨처럼, 지금 초가을인데 늦가을 날씨처럼 쌀쌀해서 이 반팔을 2개를 이렇게 겹쳐서 입었습니다. 자, 공기는 정말 깨끗한 9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잠실 나들목 간판이 보이고요. 제 자전거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전거 출근길에 세계 여성 최초로 42.19km를 완주한 캐서린 스위처 선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라톤 대회가 1897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3년까지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제가 최근에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에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후반부에 갔던 곳이 바로 미국의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입니다. 그 보스턴은 하버드 대학, MIT 대학, 세계적인 명문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620년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입항한 게 1620년이고 그게 미국 역사의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 지금부터 403년 전인 1620년입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에 1636년에 현대적 교육 방식의 대학으로서는 최초이자 지금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한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개교했고, 그 연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인조 시대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1636년입니다. 자, 그 보스턴은 그러게 미국 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보스턴 마라톤의 개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스턴 마라톤에서 세계 여성 최초로 42.19km를 완주한 캐서린 스위처 선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보스턴 마라톤이 워낙 유명한 마라톤 대회다 보니까 보스턴 마라톤은 누구나 뛰고 싶어 합니다. 세계 5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영국의 런던 마라톤,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이상 5개 마라톤 대회고 세계 6대 마라톤은 거기에다 일본의 도쿄 마라톤이 추가되는데요. 자,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가장 그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이기도 한 게 바로 보스턴 마라톤인데요. 그 이유는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이었던 1997년부터는 보스턴 마라톤의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둡니다. 다른 마라톤 대회들은 선착순으로 한 2, 3만 명 또는 3, 4만 명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보스턴 마라톤은 선착순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1.5년 이내에 공인대회에서 일정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했다라는 기록증을 첨부해야만이 참가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정한 실력이 있어야 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게 1997년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 대회 때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그게 적용된 지 벌써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가로수가 엄청나게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자, 연령별로 또 성별로 일정 기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이내에 완주했다라는 기록증이 있어야 참가 접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 마라톤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2024년 4월 15일에 개최를 하는데요. 그 대회일을 기준으로 과거 1.5년 이내에, 즉 2022년 9월 1일 이후에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증이 있어야 참가 접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는 5살 간격으로 구간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대 전반부 나이다 그러면 50세부터 54세까지, 물론 만 나이 기준입니다. 50에서 54세까지 남성은 최근 1.5년 이내, 즉 대회일을 기준으로 과거 1.5년 이내에 3시간 35분 이내에 완주했다라는 기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3시간 35분. 여성은 그보다 30분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50대 전반부 여성은 4시간 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록이. 자, 그렇게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더 권위 있는 대회가 됐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세계 명사들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록에 관해서도 제가 유튜브를 찍기도 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1991년에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가 42세의 나이로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25분대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1993년에는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47세의 나이로 휴스턴 마라톤,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대의 기록으로 또 풀코스를 완주했고요. 또 1994년에는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가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29분 15초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고요. 그 다음에 1997년도에는 제45대 미국 부통령 엘고 그 당시에 현직 부통령 시절입니다. 부통령이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58분대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유일하게 풀코스를 완주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 현재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990년대 말에 정확하게는 1998년에 47세의 나이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로 오면 우리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께서 2019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3시간 46분대 기록입니다. 3시간 46분대. 그 당시에 57세의 나이였는데요. 2019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그 당시 57세이셨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께서 3시간 46분대의 경이로운 기록으로 완주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18년 이명박 정부 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이 되신 유인촌 장관 후보자, 그분께서도 마라톤 풀코스를 여러 차례 완주하셨는데요. 그분은 나이가 1951년생이십니다. 그분이 2005년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서 4시간 40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2006년도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59분대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시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분들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일본,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분들이죠. 이분들의 마라톤 풀코스 기록을 보면 다들 잘 하시는 기록, 좋은 기록이시긴 하지만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 기준에 도달한 분은 한 분도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은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도가 도입된 게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이었던 1997년부터 도입이 돼서 보스턴 마라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 126년의 장관 역사를 가진 대회일 뿐만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다라는 것 자체가 마라토너들에게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자, 그 세계 최고의 마라톤인 보스턴 마라톤에서 캐서린 스위처가 1967년도,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1967년도에 공식으로 여성 최초의 완주자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여성 최초 완주자가 됐는데요. 공식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인 1966년에 로버타 깁이라는 여자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그분은 참가 등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게 성문법에 나온 게 아니라, 성문 규정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었던 시대입니다. 상식. 여성들은 마라톤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게 상식으로 통하던 그런 시대였지 성문법에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가가 이제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로버타 깁이라는 여자 선수는 숲속에, 보스턴 마라톤 코스 출발선 근처 숲속에 숨어 있다가, 또 머리도 긴 머리카락 날림이 여자라는 게 보이니까 가발을 쓰고 숲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나와가지고 풀코스를 완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최초의 42.19km 완주자이긴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완주한 걸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그 로버타 깁이라는 사람은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했는데, 물론 그때도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완주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캐서린 스위처 선수, 그 당시에 시라큐스 대학교 언론학을 공부하던 20살의 여대생이었습니다. 캐서린 스위처는 워낙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막 10km를 달릴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했던 분입니다. 자, 그분이 시라큐스 대학의 육상 코치,
50세의 아니 브릭스 코치한테 가서 자기는 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랬더니 그 아니 브릭스 코치는 거두절미하고 불가능하다. 보스턴 마라톤은 남자들만 참가하는 게 상식이다, 관행이다 라고 하면서 여대생의 그 신청을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캐서린 스위처는 아니 브릭스 코치를 설득을 했고, 그러니까 코치가 그러면 자네가 42.19km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가 아니 브릭스 코치와 함께 마라톤 풀코스를 달렸습니다. 연습 삼아서. 그런데 풀코스 26.4마일 42.19km 배고리길이죠. 그 코스를 다 달리고 나서도 캐서린 스위처는 체력이 남아서 더 달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50km 지점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니 브릭스 코치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질주할 수 있다라는 거,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걸 아니 브릭스 코치한테 입증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아니 브릭스 코치가 이제부터는 캐서린 스위처의 그 희망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분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은 참가할 수 없다라는 게 성문 규정이 아니라 상식이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코치는 이름을 중성적 이름으로 캐서린 스위처에서 중성적 이니셜을 따가지고 참가 신청을 해서 접수번호가 배번호표 261번이 나왔습니다. 풍납도성 나들목 통과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가 접수를 해서 접수번호 261번이 나왔습니다. 그 접수번호 261번을 달고 참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전년도와 또 해당 연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뛰었던 로버타 기비라는 여성은 머리를 짧게 가발을 쓰고 남자인 것처럼 하고 뛰었지만, 캐서린 스위처는 여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회 조직위원회 그 감독관의 눈에 쉽게 띄었던 겁니다. 대회 조직위원장 겸 감독관이 그걸 발견하고 한 6km 지점 정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풍납도성 나들목 간판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겸 감독관이 그 캐서린 스위처가 달리고 있던 6km 지점에서 발견을 하고 캐서린 스위처의 상의를 움켜쥐면서 당장 번호표 내놓고 밖으로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그 당시에 같이 달리고 있던 사람이 그 아니 브릭스 코치도 같이 달리고 있었지만, 남자친구, 캐서린 스위처의 남자친구 톰 밀러라는 사람도 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 톰 밀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3대 스포츠가 미식 축구, 야구, 농구인데요.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이고 해머 던지기 종목으로 전향을 했던 톰 밀러라는 남자친구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등치가 우람하고 체중이 106kg나 됩니다. 그래서 대회 조직위원장이 여자친구인 캐서린 스위처의 윗옷을 움켜쥐고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남자친구 톰 밀러가 그 대회 조직위원장을 밀칩니다. 그 장면이 근처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다 담기고 영상으로도 담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의 사진이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돼서
여권 신장 운동의 기폭제로 작용이 됩니다. 왜 여성들은 마라톤에 뛸 수 없게 하냐, 출전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남녀 평등 시대에 있어서 여권 신장 운동이 기폭제로 작용된 게 그 밀치는 장면, 그 번호표 261번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 세계 언론에 대해서 득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는 남자친구 톰 밀러와 아니 브릭스 코치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42.19km를 4시간 20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 기록 4시간 20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여성 최초 풀코스 완주자가 된 겁니다. 캐서린 스위처. 그 로버타 깁이라는 그 여성은 참가 등록을 하지 않고 뛰었었기 때문에 캐서린 스위처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완주하기도 했지만 참가 등록을 하지 않고 완주했기 때문에 공식 완주자로 보진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캐서린 스위처는 중성적 이름의 이니셜로 참가 신청을 접수를 해서 번호표를 당당하게 261번을 받아서 완주를 4시간 20분의 기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기록을 박탈을 했습니다. 왜냐? 여성이 신청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뛰었기 때문에 세계 인류 역사상 여성 최초의 42.19km 완주자로 인정을 받는 분이 캐서린 스위처고요. 자, 그분이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도에 다시 한번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70세의 나이로. 20세의 나이에 세계 여성 공식 최초 완주자였던 캐서린 스위처가 50년이 지난 70세의 나이에 다시 보스턴 마라톤에서 4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인류 역사의 진보에 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또 여권 신장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캐서린 스위처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여성들도 참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확산이 됐고, 그래서 드디어 1971년에는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에서 여성 참가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이듬해인 1972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여성의 참가를 허용을 했고,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허용한 올림픽 대회가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입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즉 LA 올림픽에서 여자 마라톤이 신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캐서린 스위처의 그 번호 261번은 영구 결번 처리가 됐습니다. 즉 프로야구에서도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의 그 번호를 영구 결번 처리해서 그 선수만의 전유물, 독점물로 관리를 하듯이 캐서린 스위처가 공식적으로 여성 최초의 풀코스를 완주했던 1967년 제7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사용했던 261번이라는 번호는 영구 결번 처리가 돼서 어떤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에 보스턴 2017년 제121회 보스턴 마라톤에 70세의 나이로 출전했던 캐서린 스위처는 그 50년 전에 번호표 261번을 달고 4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여성 최초의 풀코스 완주자가 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천호역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스턴 마라톤은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이기도 해서 그곳 제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 4식구 가족 여행을 할 때 후반부, 거의 종반부에 가까운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보스턴에 갔을 때
뭐 프리덤 트레일, 하버드 대학교, 퀸시 마켓 이런 데를 도보 투어를 했는데요. 그때 보스턴 마라톤 대회 도로다라고 인솔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서 제가 21년 6개월 동안 42.19km를 92회 완주한 저로서는 그 보스턴 마라톤 코스라고 하니까 귀가 쏠깃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고의 권위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관련해 가지고 여성 최초 공식적으로 42.19km를 완주한 해설인 스위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내외 유명 인사들의 42.19km 완주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의 그 기록을 보면 물론 그분들의 기록도 좋긴 한데요. 1997년부터 참가 자격을 제한두고 있는 보스턴 마라톤의 참가 기준 기록에는 미달이 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이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참가 기준 기록이 제 연령대가 만 35세 때 완주를 했는데요. 그때는 3시간 15분이었습니다. 남자가. 근데 제가 4분 48초가 초과돼 가지고 보스턴 마라톤 기준 기록을 달성을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그러한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보스턴 마라톤 기준 기록에 들어와 가지고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다라는 것은 마라토너에게는 최고의 명예로운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현재 시각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자, 비가 그친 다음에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가 좀 흔들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천호역 사거리에서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쾌 통쾌 상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이고요. 그 다음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